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장 함수와 그래프 이동 중에서 2절에 해당하는 시장의 이론적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시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당황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수요 공급 가지고 우리가 이 함수 관계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요거는 경작 시간에 자주 다루긴 하겠지만요.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알면 뒤에 뭐 설명 더 나가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장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물건을 사는 사람과 그리고 파는 사람, 공급자가 모인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을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모여 있는 장소가 시장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은 P, 가격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경제학 공부하실 때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가격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이 쭉 해가지고요. X축, Y축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수평축에는 거래량을 표현하고요. 여기다는 가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상향 하는 거는 공급 곡선, 우하향 하는 것은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이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왈라스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왈라스 체계라는 것은 왈라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먼저 여기서 수직축에 나와 있는 가격이 먼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어떤 뭐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경매인을 산정합니다. 경매인, 우리 경매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경매하는 사람이 뭐 자 얼마입니까 하고 중개 역할을 하잖아요. 가격 뭐 1,000원 나왔습니다 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을 경매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결정해주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인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이 가격이 툭 밖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보고요, 이 가격을 보고 물건을 살 사람과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가격이 먼저 결정되면 이거와 관련된 펑션 해가지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량, 그래서 수요량은 D라고 쓰고요, 공급량, 그래서 S라고 쓰고,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가격이 결정된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됐어요. P1. 그럼 이 가격에서는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물건을 공급하려고 생산하려는 사람들은 15개나 생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게 돼요. 그러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P0로 이렇게 낮은 가격이다라고 하면 이 수준 하에서는요, 물건을 공급하려는 공급 곡선에 있는 게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15명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힘이 작동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딱 제시됐을 때 수요와 공급,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경매인이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그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언제 멈춥니까 하면 여기 P스타가 되면 이 P스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균형 수량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 가격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 체계를 설명드리면, 왈라스 체계는 자, 먼저 뭐가 결정된다? 그렇죠. 먼저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을 보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 또 구매하려는 사람,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급 생산할 의사가 있는 최고의 수량, 이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번 책에도 나와 있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정 기간의 그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설명하는 유량, 플로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플로우와 저량 개념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보시면은요. 3번은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이 그대로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인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까지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습니다. 자, 경매인은 언제 거래를 딱 성사시키냐라고 하면 경매인은 가격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던져줍니다. 그랬을 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과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딱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요.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 주어진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드실 거예요. 뭐냐면 아니 수직축에 있는 P가 조정된다라고 했는데 그 수평축에 나와 있는 Q는 조정될 수 없습니까? 네, Q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마샬의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샬의 체계는 바로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거래량이 조정되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평축에다가는 이제 Q를 놔요. 그리고 수직축에다가는 P 이렇게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공급곡선, 수요곡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이제 공급곡선, 수요곡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뭐가 조정되냐면 얘가 바로 조정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체계도 마샬의 체계할 때 마샬이 이제 경작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마샬은 생산자가 공급량을 먼저 제시해요. 그래서 생산량 Q가 제시가 돼요. 생산량이 제시된 후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이제 얼마까지 돈 낼 생각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수요 곡선의 높이가 의미가 뭐냐면 아직 경작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내용만 알아두세요.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소비자가 내가 만약에 이걸 Q0만큼 생산한다라고 할 때 이 수요 곡선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 돈을 얼마까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금액. 나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 있어. 그죠? 그러면 유보 가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면 그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라는 의사를 나타내요. 자, 공급 곡선의 높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공급 곡선의 높이는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생산자가 이 높이요. 여기다 쓸게요. 물건을 내가 Q0를 생산했을 때는 비용이 이만큼 든 거니까 높이만큼 든 거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샬 체계에서는 Q0가 만약에 제시가 됐어. 그러면 돈을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파란 색깔 높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수요 곡선의 높이를요 우리가 수요 가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 그리고 공급 곡선의 높이를 공급 가격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우리 생각합시다. 자, 근데 지금 수요 가격이 훨씬 높아. 그러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훨씬 높게 되면 이거는 생산량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증가해 있다라고 합시다. Q1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의 높이가 이만큼인데 공급 곡선의 높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Q1에서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그쵸?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해 보시면은 이게 반대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보다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이거를 맥스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걸 미니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면 공급자가 나는 이만큼은 돈을 줘야 되는데 하고 뭐 100, 1000원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500원밖에 줄 생각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거래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생산량 자체가 이때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럼 언제 멈춥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Q스타가 되면은, 이때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과 이 파란 색깔 높이로 나타냈죠.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수요 가격과 그리고
공급 가격이 같아지면, 자, 의미를 제가 공급 가격, 수요 가격이라 썼는데 풀어서 해석하세요. 소비자가 최대한 maximum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는가. 네, 그게 수요 곡선의 높이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최소한 얼마까지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균형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우리 책에도 보시면 두 번째로 나타내는 것은 이것도 일정 기간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거기 책에도 보시면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가격이라는 것은 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나 돈을 내려고 하는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가격. 우리가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수요 곡선의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의미 자체가 한계 편익 곡선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위 소비했을 때 내가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 이거를요 한계 편익 이렇게 쓸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장사해야 되니까 이 공급 곡선의 높이가 바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해 보시면, 자, 공급 곡선의 의미는 한계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한 개 생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최소한 나는 그만큼 돈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량이 조정되는 과정을 이 마샬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가 조정 역할을 합니다. 조정 역할. 우리 P가 조정 역할을 하는 세상을 왈라스의 세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수평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언제 멈춥니까 하면 여기 소비자가 최대한 내려는 금액과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같아질 때가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게 이제 더 그 마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케인즈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로 가면 시장이라는 피가 망가지게 되면,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보아하니 수량 가지고 조정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케인즈가 재고 조정 과정을 통해서 또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경제학적인 기초 얘기인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 정도를 한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3절에 있는 그래프 이동,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